네, 안녕하십니까. 박구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환자실도 그렇고 일반 다른 꼭 심장 환자가 아니래도 흔히 사용하는 체스트 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튜브 때문에 신규 간호사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또 체스트 튜브 때문에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스트 튜브를 넣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 기관지가 있고요. 폐가 있고 그다음에 흉곽이 있습니다. 흉곽, 갈비뼈로 둘러싸인 가슴이 있는데 폐하고 가슴뼈 근육 사이에 체스트 월과 렁 사이에 이 늑막강이 있어요. 이 늑막강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물이나 고름이나 피가 차게 되면 늑막강에 그런 이물질이 차면서 나쁜 물질이 차면서 폐가 이게 허탈이 줄어들게 됩니다. 폐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체스트 월을 통해서 이 체스트 튜브를 집어넣어서 그 튜브로 드레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뭐 바람이든 물이든 피든 고름이든. 그래서 이 체스트 튜브를 넣게 되는데 그냥 체스트 튜브를 넣고 체스트 튜브를 그대로 공기 중에 오픈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폐는 허탈이 되게 됩니다. 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폐가 줄어들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플루랄 캐비티의 프레셔는 항상 인스피레이션 때나 익스피레이션 때 숨을 들어 마실 때나 내쉴 때 음압이 마이너스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유지돼서 체스트 월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또 체스트 튜브를 넣거나 하면은 폐가 이렇게 허탈이 되는 거죠. 컬랩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압의 정도는 이 인스피레이션 때는 조금 음압이 더 많겠죠. 숨을 이렇게 쑥 들어 마실 때는 음압이 더 세니까 폐가 쭉 흉곽이 늘어나면서 또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늘어났는데 그 플루랄 프레셔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4에서 많을 때는 마이너스 8까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때 이제 이 숨을 내쉴 때 날숨 때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네거티브 프레셔가 조금 덜한 거죠. 그러나 어찌 됐거나 인스피레이션 때나 익스피레이션 때나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늑막의 압력이. 그 늑막의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늑막하고 대기하고 공기가 열려 있다고 하면은 폐는 당연히 컬랩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체스트 튜브를 넣고 나서는 반드시 그 체스트 튜브를 일정하게 이 늑막의 마이너스 압력보다는 더 많이 이 음압을 걸어 줘야 폐가 팽창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압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스트 튜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늑막, 렁이 있고 체스트 월이 있고 횡격막이 있는데 이 렁과 폐와 체스트 월 사이에 뭐가 고이든 고이면 폐가 컬랩스가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체스트 튜브를 넣어서 폐를 늘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폐를 익스펜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워터실 바틀의 원리를 이용해서 폐를 팽창을 시키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워터실이라는 말은 물로 봉합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 물로 봉합이 됐는지 아시죠? 체스트 튜브를 넣습니다. 이게 체스트 튜브입니다. 체스트 튜브가 바틀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고 이 바틀의 다른 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에어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쓰리 바틀 시스템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원 바틀 워터실 바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워터실이 된 튜브가 있고 에어 오픈이 된
튜브가 있습니다. 에어 오프닝 된 튜브는 당연히 대기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 플루랄 캐비티의 압력이 여기에 압력이 음압이 됐다고 봅시다. 음압이 되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이죠. 음압이 되면 이 튜브의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워터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겠죠. 물이 체스 튜브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음압이니까. 그러면 이 음압이 물이 점점점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지면 질수록 물은 어떻게 되죠? 수평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체스트 튜브가 음압이 되는 것은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 적어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 인스피레이션 때는 마이너스 8, 익스피레이션 때는 마이너스 4까지. 또 물론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발살바 머뉴바를 하거나 할 때는 더 뭐 음압이 포지티브 프레셔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콰이어트 레스피레이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면서 물이 올라가고 그 물이 체스트 플로랄 캐비티 압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물질이 아니라 플로랄 캐비티의 압력이 이렇게 네가티브가 되는 걸 막아주죠. 플로랄 캐비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로 양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바람이 나오거나 피나 고름이나 물이 고였다가 나오게 될 때는 양압이 되면서 이 물 속에 잠겨져 있는 튜브의 높이의 물의 압력만 넘으면 보통 2에서 4cm 정도 되는데 이 압력만 넘으면은 여기서 플로랄 캐비티에 있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이 됐든 에어가 됐든 에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예를 들어 숨을 거기 들어 마신다든지 하면은 물이 빨려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 플로랄 캐비티에 있는 이 물질이 나오게 되고 에어를 예를 들면 에어가 나오고 여기서는 에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워터로 이 튜브가 환자하고 연결된 체스트 튜브가 워터로 실링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거는 쉽게 하고 들어가는 거는 어렵게 만든 게 워터실 바틀입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드렸는데 하여튼 나오는 거는 쉽게 하고 들어가는 건 어렵게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레귤레이팅 바틀이나 3바틀 시스템이 없을 때는 이렇게 체스트 튜브를 워터실 바틀 하나에다만 이렇게 연결을 해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뭐 발살바 머뉴바를 하거나 할 때 기침을 한번 쭉 하면 네가티브 프레셔가 확 되면서 네가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프레셔가 되면서 쭉 나오죠, 바람이. 그러면서 이제 숨을 또 기침을 안 할 때는 여기 안에 있던 물이 이 튜브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 칼럼을 따라서 물이 쭉 올라가면 그 물이 환자의 플루랄 캐비티의 네가티브 프레셔를 물의 높이만큼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수평이 되려고 하니까 물이 올라가 있으면 수평이 되려고. 물론 바람이 계속 나올 때는 예외지만 하여튼 플루랄 캐비티가 바람이 나오지 않고 플루이드나 퍼스나 헤마토마가 있을 때는 환자가 숨을 쉴 때 이 물의 높이가 네가티브 프레셔를 작용을 해서 폐가 그렇게 컬랩스가 되지 않게 워터실 바틀 하나만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고름이 계속 고이고 피나 물이 고여서 차게 되면은 그 나머지 에어는 이 에어 다른 또다시 이 병에 꽂혀 있는 칼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사람이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 마실 때 이제 워터가 올라갔다 레벨이 내쉴 때 내려갔다가 오실레이션이 타이달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터실 바틀은 결론을 말하면 들어가는 거는 어렵게 만들고 나오는 거는 쉽게 만들어진 게 워터실 바틀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전에 플루이드에서 한번 봅시다. 이 바틀이 여기 환자가 지금 플로랄 이퓨전이 굉장히 많거나 헤마토마가 많이 고여 있는 환자, 피나 고름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올 게 아닙니까? 드레인이 되면은 이게 나오기는 쉽고 들어가는 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바틀 하나만 놔뒀을 때는 원래 물이 차 있는 데다가 여기에 피가 고이고 고름이 고이고 또 뭐 퍼스가 고이고 뭐 카일이 고이면은 이 병이 금방 차버리게 되고 그러면 워터실로 바틀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컬렉션만 따로 시켜주는 바트를 따로 하나 추가를 한 게 투바틀입니다. 환자한테서 나오는 피 고름 물이 이퓨전이 이 바틀에는 순수하게 고이기만 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바틀에서 워터 실링의 효과를 하는 거죠. 들어가기는 어렵게 하고 나오는 건 쉽게 하고. 그런데 3바틀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만 연결을 워터실로만 해놓으면은 이게 2에서 4 마이너스 정도가 돼야 폐가 이 나오는 거죠. 왜 물의 높이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의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때 네가티브 프레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칼럼에 이 시스템의 압력이 네가티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네가티브가 될 수가 없죠. 물론 물이 이렇게 차 올라가 있으면 네가티브가 되겠지만 환자가 그러나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그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물론 이 투바틀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은 일정하게 네가티브 프레셔를 걸어 주려고 하면은 레귤레이팅 바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팅 바틀은 하나 둘,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에어가 밖에서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하나는 월의 석션으로 연결합니다. 월 석션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바틀 시스템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석션이 보면은 부글부글 바람이 나오면서 이 석션을 걸어주면은 이 물의 높이 이상으로 여기 바틀의 압력이 네가티브로 걸리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네가티브가 이 물의 높이 이상으로 안 땡기게 안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레귤레이션. 그래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절. 레귤레이팅 바틀이라고 그래요. 이 물의 높이를 요만큼 적게 하면은 그만큼 적게 걸리는 거고 이 칼럼에 이 시스템에 그리고 물의 높이를 20cm로 했다면 20cm가 네가티브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 석션의 압력은 100, 200, 뭐 많을 때는 300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많은 압력이 이 시스템에 걸리게 되면 폐에 너무 늑막에 많은 음압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적당히 걸기 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뭐 15 정도 이 레귤레이팅 바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여기 높이를 20으로 해놨다 그러면 20 이상 압력이 걸렸다 하면은 월 석션이 혹시 잘못돼서 그러면은 바로 바람이 들어가서 딱 20이 되게끔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팅 바틀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원 바틀, 컬렉션 바틀이 들어 있으면은 트랩 바틀이 컬렉션 바틀이죠. 투 바틀. 그리고 뭐 레귤레이션을 시키는 바틀이 있으면 이거는 대개 체스트 월에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투 바틀 플러스 체스트 월에 붙어 있고 연결만 하면은 3 바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 바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제 아시겠죠? 체스트 튜브를 넣는 방법은 대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갈비뼈 위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 밑에는 여기가 아터리 베인 너브가 있기 때문에 이 리도케인을 주고 인시전을 넣어서 요새는 뭐 탱코프나 뭐 또 영상학과에서 소노를 보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켈리 포스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 요새는 대개 이제 탱코프나 해서 아주 작은 걸로 블라인드하게 이렇게 넣죠. 이런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테스트 튜브는 항상 환자의 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야 됩니다. 그 환자보다 높은 위치에 두면 이 역류가 돼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 잘못되기 때문에 특히 원바틀일 때는 당연히 워터 여기에 고여 있는 워터가 이 거꾸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은 근데 바틀을 눕혀가지고 뭐 이렇게 흐르지만 않으면은 잘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투 바틀이니까 컬렉션 바틀이. 그러나 환자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 둬야 되고요. 체스트 튜브는 당연히 폐가 컬랩스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뉴모소락스입니다만은 폐가 컬랩스가 되어 있고 환자가 숨이 찰 때 이 늑막에 있는 에어든 뭐 퍼스든 피든 빼기 위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죠. 뭐 간혹 가다가 아주 심할 때는 텐션 뉴모소락스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스트 튜브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는 첫째는 이제 막히지 않게 오실레이션이 없이 막혔을 때 간혹가다 이제 피가 나오다가 블라드 클롯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막혔나 안 막혔나 이게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공기가 나온 환자를 엑스레이, CT, MRI를 찍기 위해서 튜브 클램프를 하고
환자를 이렇게 배 위에다가 체스트 바트를 올려놓고 이송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클램프를 해가지고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가 텐션 느모스락스가 들려서 간혹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병원마다 생깁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공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환자는 이 클램프를 해가지고 환자 침대 위에 올려놓고 이송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편하기는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환자가 통증이 심하니까 이거를 무의식 중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중에 마취해서 깨어나는 중에 그냥 자기가 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퍼시스턴트하게 컨티뉴어스 에어릭이 있는 환자의 체스트 튜브를 클램프하면은 텐션 누머스로 때려서 심정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 옆에다가 체스트 튜브 바트를 놓고 에어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CT를 찍으러 가거나 이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스트 튜브는 당연히 이제 배액이 적고 공기도 안 나오고 영상으로 더 이상 뭐 팽창이 다 돼서 괜찮을 때는 빼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럽니다만 체스트 튜브를 클램프 해보고 한 오전에 클램프하고 오후에 찍어보고 괜찮으면 또 뽑기도 하고요. 뉴모소락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튜브 관리는 알다시피 이제 환자하고 연결 3바틀 시스템입니다. 체스트 튜브를 처음에 플루이드 컬렉션 바틀에 연결하고 그거를 워터 실링을 시키고요. 워터 실 바틀에 하나는 이제 하나, 둘, 세 개 구멍이 있는 레귤레이팅 바틀에다 연결을 해서 월 석션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월 석션이 바람이 세든 안 세든 간에 이 물의 높이만큼 20이면 마이너스 20이 걸리게 됐죠. 그래야 바람이 뽀글뽀글 나온다는 거는 이게 높이가 20cm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죠. 그 20이 걸리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이 여기에 걸렸는데 이 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워터 실 바틀의 물의 높이가 이게 2cm다. 그러면 그 2cm를 빼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거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이거 간혹가다 시험 문제도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배액량, 색깔, 뭐 핀지, 물인지, 고름인지 이런 걸 보고 칼처도 보내야 되고 사이톨로지도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워터실 바틀에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튜브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루라의 프레셔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전혀 드레인도 안 되고 이 오실레이션이 여기에 타이달링이 없다. 그러면은 막혔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계속 나오는 거 꺾이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퀴즈 시간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워터실 바틀이다. 싱글 튜브죠. 하나죠. 이럴 때 환자와 연결돼야 할 부위는 A, B 중에서 당연히 워터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되겠습니다. B는 공기 중으로 그냥 노출이 되고요. 자, 다음은 워터실 바틀이다. A 튜브에 워터 실링된 물의 높이는 이 물의 높이는 너무 깊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얕게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얕으면은 워터 실이 안 되고 이 물이 조그만 칼럼 위로 올라가면은 이 공기 중에 이게 붕 떠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높이는 대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2에서 4cm 정도로 물에 잠기는 것이 좋다. 2번입니다. 다음은 왼쪽 그래서 환자의 체스트 튜브가 연결돼야 할 것, 투 바틀 시스템이죠.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워터실이 되어 있고요. 자, 환자가 연결되는 컬렉션 바틀입니다. 이거는 단지 플루이드를 모으기 위해서 바틀 하나만 있으면 금방 차버리기 때문에 또 자꾸 갈아주고 또 귀찮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컬렉션 바틀을 하나 놔두고 모으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